안녕하세요, 축구는 정이빨입니다. 오늘도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축구화는 푸마 퓨처 8.1 넷핏입니다. 여기 두 가지 컬러의 퓨처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 하나는 푸마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주관대로 솔직하게 리뷰한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정가는 25만 9천원입니다. 그럼 이제 축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축구화 구성품은 축구화 한 켤레와 이 여분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쉽게도 가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새로운 컬러에는 이렇게 프로모션 응모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독일 도르트문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축구화 사고 도르트문트 놀러가고 완전 이득이네요. 자, 그럼 먼저 객관적인 파트입니다. 이 퓨처 축구화는 아직 실착 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 축구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넷핏이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제 추측이지만 넷이란 그물을 의미하고 핏은 꼭 맞다 라는 의미를 통해 그물 구조로서 발이 딱 맞는 축구화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번뜩이는 아이디어 축구화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 최근에는 끈없는 축구화가 나오고 있죠. 이게 최신 기술인 듯 보이고 점점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푸마는 반대로 끈구멍이 수없이 많은 축구화를 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끈없는 축구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다양한 발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축구화가 발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확실하게 나뉜다는 거죠.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끈이 없는 축구화는 과하게 발볼이 넓거나 좁은 사람이 신기 힘든 축구화입니다. 반면에 넷핏 기술이 들어간 퓨처 18.1은 발볼과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끈구멍을 조절해 신을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넷핏 기술로 다양한 발을 가진 사람도 신을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효과는 이따 주관적인 리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끈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아웃사이드 부분과 그리고 이 인사이드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은 코팅으로 덮여 있어서 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에 맞는 일체감을 강조한 일체형 텅을 사용했고, 발목 카라 부분은 복숭아뼈를 덮지 않고 앞부분과 특히 뒷부분이 높은 형태입니다. 앞뒤로 고리가 있어서 신고 벗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텅과 발목 부분은 에보니트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페벡스 소재의 아웃솔이 사용되어서 가볍고 유연합니다. 스터드는 FGAG 겸용으로 천연잔디, 인조잔디 겸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특히 이 두 개의 스터드가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인솔은 부드러운 소재에다가 뒤편에는 마찰력이 있고 쿠션감이 있는 소재가 앞뒤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무게는 250ml 기준 190g입니다. 그럼 이제 실착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직접 신어보고 전해드리는 주관적인 파트입니다. 가장 먼저 착용감. 발목 카라와 텅 부분에 사용된 에브니트 소재가 부드럽고 신축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때는 물론 신고 나서도 적당한 텐션으로 발을 잡아줍니다. 신어보니 앞부분 토박스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중족부 부분은 보통이었습니다. 발볼이 보통인 사람은 헐렁한 느낌을 받았고 발볼이 넓은 사람은 딱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축구화의 핵심인 이 넷핏 기술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상자 안을 보시면 여러가지 끈 묶는 방법 예시가 있습니다. 발볼이 좁은 사람은 끈을 넓게 묶어서 어퍼를 많이 당기고, 발볼이 넓은 사람은 끈을 좁게 묶어서 끈의 영향을 덜 받게 합니다. 또한 슈팅을 위해 슈팅존을 더 타이트하게 묶을 수도 있고, 개인기를 잘 쓰는 사람들을 위해 터치 면적을 넓혀주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사람을 위해 끈을 앞뒤로 꽉 잡아주게끔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발볼이라 축구화가 다소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끈을 넓게 묶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었더니 착용감이 확실히 더 핏하게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퍼 촉감은 쫀득한 촉감이지만 어퍼 자체는 견고하게 형태가 유지되는 타입이라서 발 모양에 맞게 착 감기는 느낌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슈팅과 터치감은 평범한 인조가죽 축구화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물 구조가 자연스럽게 터치 면적을 넓히고 마찰력을 조금 높여주긴 하겠지만 느껴질 정도로 효과가 큰 것 같진 않습니다. 푸마 축구화의 아웃솔은 이미 굉장히 가볍고 유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페벡스 아웃솔이 180도 정도로 꺾일 정도로 유연해서 편안하고 맨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중족부 부분은 견고하게 받쳐줍니다. 스터드는 FGH 겸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터드 길이만 보면 FG 천연잔디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은 인조잔디에서 신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유독 긴 이 두 스터드에 스터드 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부 인솔의 미끌림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 뒤꿈치 들썩임 같은 경우에는 착용자 2명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발볼이 보통인 사람은 뒤꿈치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들썩거렸고 발볼이 넓은 사람은 딱 맞아서 들썩이는 느낌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둘 다 평소 신던 정 사이즈로 신었으므로 발볼이 보통이거나 좁은 사람은 한 사이즈 작게 신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퓨처 18.1 랩핏은 어느 한 성격에 치우친 축구화가 아닙니다. 편한 착용감, 빠른 스피드, 그리고 민첩성 모두를 강조하는 축구화지만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끈을 마음대로 묶으며 개인에 맞는 축구화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축구화입니다. 구독하기와 함께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